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그 앞전에 어찌 보면 이제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에서 가장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죠. 예, 에코프로 공매도 세력이 불리해지는 구간이라고 했던 영상에 어찌 보면 2부 후속 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지금 한 11일 정도 지났거든요. 11일 정도 지났는데 진짜 더 불리해졌는지 아니면 아니다 제 이야기가 다르게 안 불리해졌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더 불리해졌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또 한번 영상을 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에코프로를 투자하시는 에코프로 주주분들도 많으니까 뭐 이쪽 관련 부분을 좀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에코프로 일단은 제가 차트에 이제 그림을 그어 놨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무슨 차트냐, 이게 어떤 줄이냐, 무슨 라인이냐라고 하면 좀 크게 제가 넓힐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위에는 60만 원입니다. 지금 박스권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요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면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선에서 거의 우리가 이제 휴전하 6.25 때 휴전하기 직전에 정말 백마고지 같은 정말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서 지금 50이 여기 아래 라인은 5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이고 요 윗 라인은 60만 원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부터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52만 원이 깨지면 이때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52만 원을 깨지면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조금 더 밀면 뭔가 이제 밀리는구나라는 걸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느끼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에게 조금 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2만 원이 밀려 내려가면 조금 더 언더슈팅이 살짝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추세는 그러니까 이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우상향 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52만 원이 깨지면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매도의 힘이 살짝 더 실릴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4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게 60만 원을 넘겨버리잖아요. 60만 원을.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60만 원을 넘기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애들이 이제 숏커버링을 또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앞전에 제가 공매도 세력들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나라는 차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키드 숏셀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차입으로 공매도를 때릴 수 없고 내가 공매도를 때리려면 차입을 해야 된다. 빌려와서 공매도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빌릴 때 그냥 공짜로 빌려줍니까? 다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이자 수익 자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차입을 하고 있는 공매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나갔으니까 그 이자만큼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공매도는 공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헤지 펀드들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외국 헤지 펀드들도 공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헤지 펀드들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공매도는 롱숏 펀드예요. 이거는 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뭐 이렇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대충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롱숏 펀드입니다. 롱숏 펀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롱숏 펀드는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갈 것 같은 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올라갈 것 같은 애들은 롱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은 숏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세 차익을 벌이는데 얘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다만 얘들은 절대 수익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익이 안 나면 그때부터는 다 나가리. 특히 펀드 매니저들 그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다 나가리. 쉽게 말하면 이게 프랍이랑 거래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달 성과를 계속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만약에 공매도를 세게 쳐놨다면 모가지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지금. 그러면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애들 역시도 계속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기대 수익률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 되면 사실상은 이제는 손절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매도 세력보다는 개인들에게 제가 유리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또 하나는 공매도는 어 손실이 이론상 그러니까 수익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단순히 이론상으로 보면 100%잖아. 내가 맥스로 먹을 수 있는 건 100%란 말이에요. 레버리지 빼고 그냥 100% 투자금. 근데 손실은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 떨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100%지만 없어지는 거 끝이지만 0이지만 올라가는 거는 10,000%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무한대기 때문에 손실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칫 손실 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이 손실금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몰라. 특히 주식은 자본시장이 꽃이잖아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그 섹터 자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지수의 분위기 자체가 끌어올려져 버리면 결국에는 이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갈 여지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락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못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장기 투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장기 투자가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무한대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 공매도를 치는 아이들은 롱숏 펀드라 그랬잖아요. 롱숏 펀드. 그러면 롱숏 펀드도 이 펀드 안에서 숏을 칠 수 있는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 자금이 운용이 되면 예를 들게 그냥 뭐 예를 들어 1,000억이라 칩시다. 1,000억을 운용하는 롱숏이에요. 근데 그 이 펀드 내에서 비중이 그러니까 뭐 반반이다. 롱과 숏을 반반 친다라고 이렇게 펀드 내에서 딱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숏을 쳐놨어. 숏이 근데 단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실이 무한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은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나요. 손실이.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군 내에서 일정 수준 롱 쪽으로 포지션을 더 늘려놔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원래 롱숏 비중이 50도 50이라면 내가 매수를 한 게 손실이 나면 금액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손실 보니까. 그럼 롱의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리고 숏의 비중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리밸런싱이 납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러면 숏 비중을 줄이고 롱에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물타기인 거죠. 그래서 롱 비중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계속 50%씩 이렇게 맞춰 나간단 말이죠. 근데 숏은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숏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숏에서 손해를 봤다는 말은 뭐예요? 손해를 봤다는 말은 떨어졌고 아니 올랐다는 거죠. 올랐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이거는 공매도는 미리 팔아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되갚는 거잖아요. 되갚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한 100억 정도를 내가 사서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올랐어. 원래는 100억이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150억이 됐어요. 그럼 얼마를 투자해서 나중에 갚아줘야 돼요? 네. 50억을 더 얹어서 150억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숏 포지션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어떻게 돼요? 숏 포지션이 늘었잖아요. 아까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롱은 내가 손해를 봤어.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보면 포지션이 줄어요. 그러면 이 포지션 이 펀드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여기 걸 빠져서 여기 걸 메워줘요. 메워줘요. 그래서 이게 늘릴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버틸 수 있는데 롱은 근데 숏은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내가 해서 손실을 봤어요. 했죠? 원래는 100억에 샀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서 150억이 됐어. 그러면 그 50억만큼 포지션이 더 는 거예요. 포지션이 얼마가 더 늘었어요? 처음보다 50%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여야 돼요. 늘어난 비중만큼 좀 일정 수준은 이 포트폴리오 군 내에서 리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그 운영하는 매니저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을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강제로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지션이 좀 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공매도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롱숏 펀드 이야기인 거고요. 공매도만 전문으로 하는 펀드는 다르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롱숏 펀드는 그렇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금 공매도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롱숏 펀드다. 지금 에코프로에 들어가 있는 매도도 대부분 롱숏 펀드일걸요. 그러면 여기서 60만 원이 넘겨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왜냐면 이게 아주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이 거래량 터트린. 아주 강력한 지금 저항대인데 이거 지금 넘기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저가 매수가 확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60만 원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 손절을 생각하는 애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공매도 애들이. 그러면서 쇼커버링 나오고 그 쇼커버링이 다시 주가를 올리고 뭐 그렇게 되면 기계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가지고 있는 공매도를 하고 있는 애들의 포지션이 늘어나요. 그러면 얘들도 기계적으로 또 쇼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부르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 80만 원까지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공매도 애들이 불리한 구간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얘들이 신규로 공매도를 치기도 애매한 구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려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에코프로를 너무 공매도를 많이 때려 놓으니까 빌릴 데가 없어. 차입을 할 게 없어요.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부정적으로 봐서 공매도를 할 놈은 이미 지금 다 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매도는 힘이 실릴 게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릴 게 없어서 빌려서 지금 때릴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된 말로 똥줄이 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서머랠리가 저는 온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라이브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제가 한 석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죠. 6, 7 서머랠리가 나올 것 같다 이야기했고 미국은 그게 AI를 중심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그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이랑 그다음에 AI 관련 애들이 이제 힘을 그러니까 이 집중돼서 시장을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버블이네 만에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 영상에서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제가 앞전 라이브 영상에서 다 들어왔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요 밑에 보시면은 그 실시간 그러니까 이 라이브 저희가 이제 채널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클릭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바로 직전에 그 이야기도 좀 드렸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제도 뭐 나스닥 그다음 S&P 500 다우까지 다 지금 급등을 하잖아요. 서머랠리 분위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건 국내 시장 역시도 지금 소외되고 있지 않잖아요. 국내 시장도 시장 자체가 올라가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서머랠리라는 거 말죠. 무슨 랠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수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올리는 거예요. 지수 자체를 올리고 그렇게 하려면 대부분 인덱스 펀드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물량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 CTA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추세 추종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지성이야. 그냥 떨어지면 떨어져? 그러면 계속 팔아.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추세가 또 상방이잖아요. 그러면 또 무지성 계속 삽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국계 인덱스 펀드들이 그걸 많이 쓰죠. 요즘에 CTA 펀드, 그러니까 CTA 펀드 방식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추세 추종을 합니다. 원래 이 CTA 펀드 매매법은 말 그대로 이제 CTA 펀드가 원래 커머디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선물을 투자하는 방식이었는데 원자재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가격을 정하면 위로든 아래든 그냥 쫙 뻗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쫙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 주식도 그런 식으로 많이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인덱스 펀드들이 그걸 많이 쓴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덱스 펀드들은 코스피는 코스닥이는 그냥 사요. 그럼 여기서 말 그대로 코스피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코스닥을 올린다 사면 뭐 사겠어요? 자기들이 인덱스 펀드들이 생각해서 사나요? 아니죠. 지수 시총 기준으로 사잖아. 에코프로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건 롱숏 펀드보다 인덱스 펀드가 자금 규모가 훨씬 더 커요. 규모 자체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보다 훨씬 인덱스 펀드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월등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버틸 수가 있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지금은 공매도 세력이 매우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이걸 보셔야 돼요. 52만 원이 깨지면 순간적으로 언더슈팅 나오면서 40만 원 초반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계셔요. 다만 이건 저는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속된 말로 이제 시급한 이 공매도 애들은 여기서 공매도 제가 보기 털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쇼커버링 그때 당시 떨어져서 또 수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털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까지 떨어진다 해서 놀라지시는 마시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두시고 대신 반면에 60만 원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80만 원까지는 또 순간적으로 한번 오버슈팅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보다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에코프로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은 할 게 없어요. 쓸 카드가 없어. 다 썼잖아. 매도 때릴 거 다 때렸죠. 그 다음에 악재 내놓을 거 지금 다 내놨잖아요. 하물며 지금 CEO까지 구속
CEO 구속까지 나왔는 그 악재 속에서도 버텼잖아요. 이제 뭐가 더 나오지?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즈 상장 그 뭐지? 불발? 이거 말고는 없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상장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매크로적인 환경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머레일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가 나올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2차 전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애들 중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했던 애들 있잖아요. 저는 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 이제 소재들 특히 양극재 뭐 이런 애들 빠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최근 들어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데가 5월 달이에요. 그 5월 초 요쪽이죠. 요쪽. 최저점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 말 나오고 맞아 기가 막히게 올랐습니다. 기가 막히게 한 달 사이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약간 플랫한 모습 보이다가 요 며칠 6월 달 들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강조를 많이 드렸죠. 어쨌든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계속 생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서 리튬 가격이 그냥 단순 그 CATL이나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어찌 보면 점유율, 중국 기업들 내에서의 간의 그 점유율 싸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으로 급락을 할 수가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다시 리튬 가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2차 전지 소재 업종에 또 분리했었던 이 요소 이런 이 악재 요인 역시도 해소가 된다라는 점을 보면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똥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여전히 지금은 에코프로에게는 공매도 세력들은 좀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버티면 분명히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저희 캐시메이커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